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ACA 일러스트레이터 국제 자격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21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파트를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CA 일러스트레이터의 네 번째 파트 내용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한 그래픽 제작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편집 도구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정리하고 관리하고 편집하는 작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일러스트로 돌아가 이러한 작업들에 대해서 실습해보며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사 도구 그리고 기울이기 도구가 있는데요. 반사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오브젝트를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상하, 좌우,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봐야 되는 대칭된 항목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경우 이 반사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기울임 도구를 사용하면은 오브젝트 자체의 기울임이나 비틀림 변형을 줄 수가 있고, 역시 대화 상자를 나타나게 하여서 각도 방향 등의 옵션을 설정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오브젝트 이상을 선택하여서 겹친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패널이 바로 패스파인더 패널입니다. 이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패널을 윈도우 메뉴에서 꺼내어 줄 수 있는데요. 이 패널을 꺼내어 사용을 하게 될 경우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다양한 오브젝트의 형태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서로 겹쳐 있는 경우 그 두 오브젝트를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도형으로 합치거나, 또는 앞에 있는 오브젝트만을 제외해서 남은 부분만을 만든다든지, 교차점만 남긴다든지, 혹은 오브젝트를 전체적으로 분리한다든지, 혹은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제거해서 마치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이런 도넛 효과를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패스파인더 패널입니다. 우리가 이 패스파인더를 통해서 다양한 도형들을 만드는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러스트로 돌아가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로 돌아오셨다면 우리가 새 문서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구는 반사 도구랑 그리고 크기 조절 도구입니다. 변형 도구 중에서 회전과 반사 그리고 크기 조절 도구는 Alt키를 눌러서 우리가 기준점이나 기준축을 찍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대화 상자를 꺼내어서 작업을 해주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렇게 오브젝트에만 이러한 회전이나 크기 조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칠하기에서 익혔던 패턴에도 회전과 크기 조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새 문서를 만듭니다. 여기서는 패턴 크기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파일명을 지어줄게요. 문서 크기는 800, 600 픽셀로 가로형으로 만들고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패턴 그리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패턴을 그리기 위해 먼저 화면에다가 사각형 도구로 도형을 그려주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패턴을 칠해보겠습니다. 패턴을 칠하려면 견본 패널이 있어야죠. 견본 패널에서 패턴 형태 중에 한 가지를 이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견본 라이브러리 열기에서 우리가 패턴 중에서 다른 패턴을 꺼내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패턴에 대해서 익힐 때 배웠던 항목이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패턴을 적용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패턴을 등록하고 적용할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에 이렇게 패턴 칠하기를 적용했다면 이제는 패턴의 크기와 회전을 변경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패턴을 정의한 오브젝트를 선택 툴로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먼저 크기 변형을 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크기 조절 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크기 조절 창을 꺼내어 줍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옵션이 있는데 옵션이 기본적으로 개체 변형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체 오브젝트 크기 자체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개체 변형의 옵션을 체크 해제하여 주시면 이번에는 패턴 변형에 체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패턴 변형으로 체크하고 개체 변형을 해제합니다. 옵션에서 패턴 부분에만 체크하여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100%였을 때 미리 보기를 하면 원래 이 크기였던 패턴인데 여기에서 옵션을 패턴 변형으로 선택하고 크기 조정을 예를 들어 80%로 줄여볼까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는 경우 원래 100에서 80%로 패턴이 조정되는 항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50%로 더 줄여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역시 줄어든 패턴의 모양을 보실 수 있죠. 비균일로 체크를 하는 경우는 가로, 세로 값을 따로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는 30%, 세로는 50%로 조정한다면 또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세로형으로요. 그리고 다시 크기를 조정하면 또다시 미리 보기에서 모양이 바로바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 조절 대화 상자를 열어서 옵션을 패턴 변형에 체크하고 크기를 조정하는 경우 우리는 패턴의 크기를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크게 키우시려면 100%보다 큰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 단추를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익혔던 크기 조절 도구로 패턴을 변경하는, 패턴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패턴의 방향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패턴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간 회전된 듯이 패턴이 칠해지도록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바로 왼쪽에 있는 회전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전 도구를 사용하면 중심점을 찍어서 특정한 각도를 입력하여 회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패턴도 역시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전 도구를 더블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가 체크가 안 돼 있다면 미리 보기 체크를 해주시고 옵션인 패턴 변형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원래는 옵션이 패턴이 아닌 개체 변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럴 때에는 개체 자체가 전체적으로 회전이 되지만 옵션을 패턴 변형으로 체크하는 경우는 패턴만 회전 값이 적용되죠. 여기서 회전의 각도를 우리가 클릭하여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여 각도를 변경해 주시게 되면 패턴의 방향이 이렇게 계속 회전되고 변경되는 것을 화면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각도를 직접 입력해 주시는 방법도 있죠. 요 대화 상자 부분에 30이라고 각도를 입력하면 각도가 자동으로 변경되고 미리 보기를 통해 적용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패턴 및 패턴의 크기 및 회전 값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든 패턴을 역시 크기 조절과 회전 도구로 조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요소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크기 조정 그리고 언더바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된 AI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일의 웹용으로 저장을 클릭하여서 여기서 GIF 포맷으로 저장 단추를 누르고 하여 완성본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패턴의 크기 및 회전값을 조정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변형 도구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파일 열기를 통해서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더블 클릭하시고
예제 21번 폴더 안에 있는 워프라고 하는 AI 문서를 꺼내어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회전 반사, 그리고 크기 조절과 같은 변형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왜곡 도구를 사용을 하여서 각 개체들을 왜곡시키는 일러스트의 도구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와 같이 스시 형태의 오브젝트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곡 모양을 주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써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회전 도구를 사용했던 바로 그 위치 아래 보시면 폭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변형 도구, 돌리기, 오목, 볼록, 조개, 수정화, 주름 도구와 같은 재미있는 아이콘 형태의 개체들이 있는데 이 아이콘 모양만 봐도 어떤 식의 왜곡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왜곡 변형 도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변형 도구를 살펴보죠. 변형 도구를 선택하신 후에 우리가 마우스를 화면에 대보시면 둥근 포인터가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그리고 드래그를 해봅니다. 그러면 드래그를 하는 지점을 따라서 이렇게 초반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대게 되면 패스가 이렇게 잡히게 되고 그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모양이 변경되는, 손으로 당기듯이 변경되는 형태, 그것이 바로 변형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형 도구를 통해서 하나의 스시 모양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그 밑에 있는 돌리기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돌리기 도구를 선택하고 한 가지 부분에 클릭하고 마우스를 떼면 바로 회전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컨트롤 Z로 다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Z를 사용해서 한 단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죠. 자, 제가 아까 오랫동안 눌렀는데요. 그 오래 누른 시간에 비례해서 많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엔 살짝만 클릭하여 떼보겠습니다. 살짝 클릭하고 떼면 아까보다 약하게 회전되어 돌아가죠.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립니다. 자, 이 상태로 오래 누르고 있으면 많은 왜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짝 필요에 따라 살짝만 클릭하고 떼주시면 이런 회전 부분이 자, 이와 같이 구부러지면서 회전 왜곡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목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오목해지는 요소인데요. 오목 도구를 사용해서 오브젝트의 일부분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무언가 잡아당기듯이 오목해지게 됩니다. 역시 드래그하는 시간은 비례하는데요. 다시 컨트롤 Z로 되돌려 본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살짝만 클릭했다 살짝 떼줍니다. 그러자 살짝 오목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른 부분도 살짝 드래그했다 떼주시면 해당 부분으로 오목하게 왜곡이 되죠. 이번에는 오목 도구를 오래 눌러 볼록 도구로 돌아가 봅니다. 볼록 도구를 설정하고 이번에 오브젝트를 마우스를 대고 클릭을 잠시 하고 있으면 이렇게 볼록하게 왜곡되죠. 역시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살짝만 클릭해 주시면 해당 부분이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왜곡되는 형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을 좀 더 넓게 보이게 하고 싶을 때 이 볼록 도구를 사용하시면 효과적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개 도구입니다. 자, 조개 도구라는 항목을 선택하고 그 밑에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살짝 클릭하고 떼자 이렇게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모양으로 오브젝트가 변형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터치하면 자, 이렇게 역시 거친 느낌으로 오브젝트가 변형되어서 마치 김밥이 터진 것 같은 형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조개 도구를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엔 수정화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수정화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드래그했다 떼면 해당 부분만 역시 찌그러진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주름 도구입니다. 주름 도구를 선택해서 오브젝트에 클릭하고 떼주시면
주름이 지면서 조글조글하게 된 것 같은 모양으로 변형이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왜곡 효과들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오브젝트의 변형을 쉽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를 통해서 변형 도구들을 사용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 각각 요소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왜곡시킬 일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변형 도구 모음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이어를 한번 열어봅니다. 윈도우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각 요소별로, 음식별로 이렇게 레이어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밑에 있는 그룹을 열어줍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아래에는 배경이 하나 잠겨 있는 게 있는데요. 잠김을 풀어줍니다. 혹은 잠긴 레이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오브젝트에서 모든 잠금 풀기 메뉴를 실행해 주셔도 잠겨있던 오브젝트는 풀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개체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이름을 배경1이라고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금을 풀게 되면 배경에 있던 동그라미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테두리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테두리 색상을 넣어줄 수가 있죠. 테두리 획을 조금 더 만들어서 3포인트로 제가 지금 테두리를 지정해준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테두리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폭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폭 도구는 하위 버전에는 없었다가 상위 버전에서 새롭게 생성된 일러스트의 왜곡 도구인데요. 폭 도구를 사용해서 이 선 부분에 마우스를 댑니다. 그리고 클릭하여서 쭉 드래그를 하면 지금 선이 굵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자, 제가 마우스를 떼지 않고 지금 드래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우스를 떼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부분, 선에 그 포인트가 있던 일부분이 굵어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다시 포인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 화살표 검정색 그 아래 물결 표시 아이콘이 따라다닙니다. 이때 우리는 선의 굵기를 이렇게 조정하거나 반대로 줄여주거나 이렇게 굵기를 왜곡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선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굵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선에 입체감과 볼륨감을 부분적으로 줄 수가 있는 도구, 그것이 바로 왜곡 도구 항목 중에서 폭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에 선을 넣고 폭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폭을 일부분 조정하면 마치 접시 위에 놓인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왜곡 도구 효과들을 우리는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업한 내용을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보겠습니다. 언더바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본 일러스트 파일을 제가 이제 21번 폴더 안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저장되고 나면 이번엔 웹용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웹용으로 저장 단추를 눌러주시고 GIF일 땐 39KB, JPG일 땐 112KB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GIF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GIF 형태로 저장하고 그리고 폴더를 지정합니다. 21번 폴더 안에 web_pin.gif라는 파일로 완성 이미지를 저장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도형을 왜곡시키는 다양한 변형 도구들, 그리고 선의 폭을 조정하는 폭 도구에 대해서 활용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